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30살, 시립복지센터의 신입상담사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아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분명 축하받아야 할 날인데 제 마음은 설레임보다 무거운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은 남루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은 정장 재킷은 지난주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산 값싼 옷이었고 구두는 오래 신어 뒤축이 조금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센터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선배,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 신입 왔구나. 짧은 환영 인사 뒤 그들의 시선은 다시 서류와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경계심, 환영보다는 무심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꾸벅 인사를 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팀장이 다가와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소연 씨, 오늘은 창고 정리부터 해요. 신입은 뭐든 배우는 거니까.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내는 뻔히 읽혔습니다. 누구도 맡기기 싫어하는 허들의 실을 떠넘긴 것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여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창고 문을 여는 순간 쿰쿰한 냄새와 쌓여있는 상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기증받은 옷까지, 식료품, 생활용품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먼지에 목이 칼칼해졌습니다. 이걸 다 정리하라니 잠시 한숨이 나왔지만 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낡은 장부를 펼쳐 물품을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Canned food 50개라 적혀 있는데 실제 상자에는 30개뿐. 겨울 이불 20채라 기록되어 있지만 창고에는 10채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잘못 적은 건가? 아니면 어디에 따로 보관된 걸까?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자들을 옮기고 정리하면 할수록 수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훌쩍 흘러 해가 기울었고 창고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어깨는 결리고 손에는 먼지가 잔뜩 묻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일부러 물품을 빼돌린 걸까?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모의 전화였습니다. 소연아, 첫날이라 힘들지? 그래도 참고 견뎌야 한다. 너 아버지처럼 정의롭다고 앞서다 다치면 안 된다.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약자의 편에 서려 했고 결국 그 때문에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고 그래서 지금 이 길을 선택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창고 정리를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몇몇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순간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고 저는 애써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조용히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창밖에 스치는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본 건 그냥 착각일까? 아니면 시작에 불과한 걸까?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낡은 대장 속 맞지 않는 숫자들, 창고에 덩그러니 남은 빈 상자들, 그리고 팀장의 무심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나의 첫 출근은 단순한 적응의 시간이 아니라 더 큰 비밀을 마주하는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맞이한 첫 출근의 하루였습니다. 단순히 긴장으로 끝났어야 할 날이 사실은 거대한 그림자의 서막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첫 출근을 마친 다음 날, 저는 여전히 창고에서 서류와 물품을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느꼈던 불일치가 마음에 걸려 잠을 설쳤거든요. 내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확신할 수 없었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창고는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선반 위에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오래된 장부는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고 하나하나 물품을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날 본 기록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장부에는 식용유 40병이라 적혀 있는데 실제 상자 속에는 18병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부 상자는 봉인 스티커가 뜯겼다 다시 붙은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물품을 빼돌리고 장부만 맞춘 것처럼 꾸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복지센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들어온 물품인데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신입인 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게 어쩐지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심스레 한 동료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창고 대장 보신 적 있으세요? 기록이랑 물품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신입이 뭘 안다고 그래. 괜한 일에 신경 쓰지 마. 눈빛은 노골적인 경고 같았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릴 때마다 내가 괜한 말을 꺼낸 건 아닌지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창고에서 본 장면이 계속 떠올라서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창고로 내려가 서류를 뒤적이던 중 장부 사이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쪽지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명단은 그대로 두라. Y, H.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니셜 Y, H 누구의 이름일까? 단순한 메모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서류 조작과 연결된 듯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갈까? 아니면 확인해야 할까? 제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밝혀야 해. 아니면 계속 누군가의 권력과 욕심 때문에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야. 그날 밤 낡은 대장과 쪽지를 가방에 넣어두며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그것이 두렵더라도 제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복지센터의 공기는 여전히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출근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저는 이미 눈치라는 걸 배워야 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탐색, 조용히 흘러다니는 소문들, 그리고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불길한 예감. 그날 오전 센터에 긴장된 소식이 퍼졌습니다. 은일재단의 이사장 윤하진이 직접 방문한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분주히 사무실을 정리했고 평소 무심하던 팀장마저 얼굴에 미소를 걸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사장님 오신다. 다들 똑바로 하자. 잠시 후 고급 검은 차량이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윤하진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발이 성근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 눈가의 주름은 온화해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주변 기부자들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언뜻 보기에 자성가 같았지만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신입 상담사 윤하진의 시선이 제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이 아주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스쳐 지나가며 묘한 기색을 드러냈죠. 하지만 곧 미소로 가려졌습니다. 아, 새로 왔군요. 앞으로 열심히 해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사장의 방문이 끝난 뒤에도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발견한 쪽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명단은 그대로 두라. Y, H. 제 머릿속에서 이니셜과 방금 본 이름이 겹쳐졌습니다. 윤하진.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적막한 공간에서 장부와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글씨는 분명 서두른 듯 삐뚤빼뚤했지만 이니셜만큼은 확실히 남아 있었습니다. Y, H.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남긴 흔적일까요? 책상 위에 장부를 펼쳐두고 쪽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 쪽지가 진짜 윤하진을 가리키는 거라면 복지센터의 서류 조작은 단순한 내부 실수가 아니야. 재단 윗선이 직접 개입했다는 뜻이잖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숨이 막히듯 답답해졌습니다. 그 순간 창고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쪽지를 품 안에 감췄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팀장이었죠. 여기서 뭐 해요? 소연 씨.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정리 중이었습니다. 팀장은 잠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가 곧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으로 휩싸였습니다. 혹시 내가 무언가 눈치챘다는 걸 들켰을까? 퇴근길, 창밖에 스치는 불빛들이 흐려 보였습니다. 이사장의 냉랭한 눈빛, 장부 속 쪽지, 그리고 팀장의 미묘한 태도까지 모든 게 하나의 퍼즐처럼 얽혀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는 강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내가 본 건 우연이 아니야. 이 일의 끝을 확인해야 해. 복지센터의 하루는 늘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면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 속엔 고단한 세월의 무게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신입이라 미숙했지만 최대한 진심을 다해 경청하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이만호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눈빛은 또렷했고 걸음걸이엔 단단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시도록 안내한 뒤 차분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어르신은 잠시 주저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예. 자네도 창고 대정받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예,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단에서 몇 년 전부터 물품을 빼돌리고 있네. 죽은 사람 이름을 서류에 올려놓고 없는 물건을 있다고 기록해. 그 덕에 누군가는 호화롭게 살지. 그 목소리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곧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먼. 그냥 잊어버리게. 저를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어르신의 표정은 단단히 닫힌 문 같았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에도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본 쪽지, 윤하진 이사장의 눈빛, 그리고 지금 들은 증언까지 모든 것이 서로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고모가 물려준 아버지의 물건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과 사진,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무엇인가에 분노하며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싸우던 대상이 바로 이 재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정의를 지키려 했고 결국 그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뜻을 이어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 걸까? 어르신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쳤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을 서류에 올려놓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한 실수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욕심이자 체계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어놓고 한참 동안 바람을 맞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속에서는 묘한 힘이 솟구쳤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며칠간 마음이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이만호 어르신이 남긴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을 서류에 올려놓는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팀장에게 조심스레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창고 장부랑 물품 수량이 계속 맞지 않습니다. 명단에도 이상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소연 씨, 신입이 뭘 안다고 그래? 괜히 나섰다가 다칠 수 있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에 가까운 경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골목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묘한 인기척이 따라붙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자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소연 씨 맞죠? 낮게 깔린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한 발 다가왔습니다. 괜한 일에 관심 두지 마세요. 신입이 할 일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이 두려움을 증폭시켰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움켜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면 다행이죠. 괜히 입 열면 다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짧게 말하곤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고이려 했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정말로 날 지켜보고 있어. 집에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불 꺼진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공포가 몰려왔지만 그 속에서 묘한 결심이 더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끝내 진실을 밝히지 못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길이 위험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가 왜 포기하지 않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이 정의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래, 두렵다. 하지만 멈추지 않겠다. 협박을 받은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골목길에서 들려온 그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입 열면 다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 속에서 묘하게 단단해지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고모가 오래전 제게 건네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저는 늘 마음 한켠에 두면서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아버지를 붙잡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세월이 스며든 냄새가 풍겼습니다. 낡은 수첩,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작은 카세트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 잡음이 흐른 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단 그 사람들이 기부금을 빼돌린다. 아이들 목까지 손을 대고 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진중한 어투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 알게 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침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다. 나는 끝까지 가야 한다. 짧은 음성이었지만 제 가슴을 강하게 후벼 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가 탄광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녹음은 분명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재단의 비리를 밝히려다 위험에 휘말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진실 앞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어갈게요. 끝까지 밝혀낼게요. 방 안에서 그렇게 속삭이며 녹음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길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두렵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길, 진실을 밝히는 길 말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를 들은 뒤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재단의 비리를 막으려다 그 길에서 희생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교각난 퍼즐 같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제 상상으로 치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다시 상담실에서 이만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날 하신 말씀 사실이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의 햇빛이 창문을 스치며 어르신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날 찾아왔었지. 그분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재단의 비리를 밝히려 했고 그래서 그분이 죽은 거야.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가?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시우를 불켰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두려워서 입을 닫고 살았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윤아진. 그 사람이 모든 걸 주도했어. 명단 조작, 기부금, 횡령 다 그 자가 지시한 일이야. 윤아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 복지센터에 왔을 때 제 이름표를 보고 굳어지던 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장부 속 쪽지에 적힌 Y, H라는 이니셜.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서리치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사장이야. 힘있고 돈 있고 사람들도 많아. 내가 이런 걸 밝히려 한다면 두려움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곧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침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다. 나는 끝까지 가야 한다. 그 단호한 어조가 제 마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늦은 오후,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또렷한 다짐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두려워도 진실은 밝혀야 해. 아버지가 못한 일을 내가 이어가야 해. 제 발걸음은 여전히 떨렸지만 방향만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진실의 끝은 윤아진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아진의 이름이 제 입술에 맴도는 순간부터 제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은 그를 가리키고 있었고 아버지가 남긴 목소리와
어르신의 증언이 마지막 조각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몰래 자료를 모았습니다. 장부 속 모순된 기록, 쪽지, 그리고 아버지의 녹음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사회고발 기사로 이름난 기자였지만 한때 아버지와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의 말은 단단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센터와 은일재단을 뒤흔드는 기사가 터졌습니다. 기부금 횡령, 사망자 명단 조작 은일재단의 충격적 실체. 세상은 술렁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아진은 처음엔 태연한 얼굴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차례차례 드러나는 증거 앞에서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그는 차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녹음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저는 복지센터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제 손엔 아버지의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걸 제가 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진실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고모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 아버지가 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그 길을 끝까지 가려 했는지.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제 마음은 환했습니다. 진실은 무겁지만 그 무게를 짊어져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자 이제는 제 길이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